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홍 전 대표에 대해 이미 검증 끝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냉혹한 평가를 내리자 80이 넘은 뇌물 브로커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선거 뒤 3주가 지나도록 당 지도체제 구성 방안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자중질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냐 아니냐를 둔 당내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갈수록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오는 8일로 잡힌 새 원내대표 선거 뒤라야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그조차도 단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 또한 제기됩니다. 총선 폭망 뒤에도 계속되는 집안 싸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동안 미래통합당 지도체제를 두고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임기 1년 이상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혀 통합당 전면 쇄신과 차기 대선 후보 결정까지 지휘하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심재철 현 원내대표 등이 이를 강하게 추진했죠. 무엇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이 이런 조건이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럼 비대위로 당을 치술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정권을 잡고 그거는 뭐 일을 해봐야 아는 건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이와 달리 김종인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거나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비상수습기구 역할만 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이 지도부가 이후 대선 경선 관리를 맡는 게 순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한 외부 인물 중심의 비대위가 모두 실패한 만큼 당내 인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해 위기를 조기 돌파해야 한다, 이런 자강론의 흐름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은 날이 지난 4월 28일이었죠. 이날 심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는 비대위 임기를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원 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임명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상임전국위는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여러 중진들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했고, 전국위만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열렸습니다. 그 결과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임명안을 의결하긴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한 1년 이상 임기 보장은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쪽은 이 결정을 추대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는 임기 연장을 해오지 않으면 시한부 비대위원장 따위는 맡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뒤 심재철 지도부는 한 차례 더 임기 연장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심 원내대표는 이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당의 진로는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한 결정을 차기 원내 지도부 몫으로 넘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당 여러 세력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쌈박질만 하고 있다, 이런 안팎에 곱지 않은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내홍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대 자강론의 충돌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결국 당권과 대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권과 관련해선 당장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라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며 당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또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빨리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해온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논리를 내세워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큰 파열음을 빚고 있는 건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공방입니다. 특히 홍준표 전 당대표의 쉴 틈 없는 김종인 때리기가 대중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른 사항입니다.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수성을 해서 당선된 뒤 통합당 복당과 대선 출마를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초 선거 직후엔 김종인 비대위의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당권 대신 마지막 꿈인 대선 출마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4월 25일치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40대 기술론을 제기하며 홍 전 대표에 대해 이미 검증 끝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냉혹한 평가를 내리자 홍 전 대표는 180도 입장을 뒤집고 김종인 때리기로 급격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른바 홍김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197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했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40대 기술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복당과 대선 후보를 노리던 홍 전 대표로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김종인은 뇌물 전과자다. 김종인의 오만과 독선, 80이 넘은 뇌물 브로커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거의 매일같이 퍼붓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초 김 전 위원장이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조기에 수습하면 복당한 자신이 대선 후보로 자리를 굳히고 당선까지 나아가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최소 1년 이상 대선 후보 결정까지 지휘하겠다며 40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 선호 의사를 밝히자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의 대선 가도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총력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 전 위원장이 홍 전 대표와 함께 대선 후보 시효가 끝난 인물로 거론한 유승민 의원도 지난 23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당히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고 시간이 지나 대선은 와 있고 지난 총선에서 혼을 냈는데 또 이러고 있다면 보수야당은 정말 소멸할 것이다. 이런 말로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해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부터는 한 발 벗어난 상태죠. 또 유승민계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럿 당선된 터여서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선을 노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 전 위원장의 시효 만료 주장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내부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책 판단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견해도 있는데요. 홍 전 대표 등 당내 일정한 지분을 가진 대선 잠룡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김 전 위원장이 왜 이렇게 빨리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감을 밝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립구도 아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새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 권영세, 유이동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찬성 입장에 가깝습니다. 둘 다 이번 총선에서 개별적 타격을 입은 수도권 지역구 출신입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5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은 차기 지도부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은 선거 참패를 딛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새 지도체제 구성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불협화음만 노출한 채 질이 멸렬한 상태를 이어가게 될까요? 홍김 대전은 누구의 승리로 귀결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